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귀가하던 길 일면식도 없는 남성에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의 49제를 맞아 추모식이 엄수됐습니다.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늘 열립니다.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의 호남권 투자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여건 조성이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호남에서 시행한 이송병원 직접 선정 시범사업 결과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고래 보호를 위해 서식지와 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 경로 등을 추적하는 연구가 진행돼 눈길입니다. 지난달 집으로 가던 길에 일면식도 없는 장윤기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한 고 이채원 양 기억하시죠? 이채원 양의 49제를 맞아 어제 열린 추모식에서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응급구조학과에 진학해 사람을 구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던 17살 고 이채원 양. 공부를 마치고 귀가하던 길에 참변을 당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충격과 슬픔은 여전합니다. 채원 양의 49제를 맞아 열린 추모식에서 유족과 학생들은 채원 양의 생전 모습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채원이의 대명은 희망이었습니다. 밝고 따뜻하고 저희 가족에게 늘 희망 같은 아이였습니다. 채원이는 제 교직의 시작을 함께한 학생입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면 절대 그냥 지나치는 법 없이 늘 먼저 환하게 인사해 주었습니다. 누구보다 채원 양과 가깝게 지내온 친구들도 절절한 그리움을 전합니다. 다음 생에 다시 만나게 되면 그땐 더 오래 더 좋은 친구로 함께하자. 그날 이후로 난 정말 단 1초도 괜찮지 않았어. 나 아직도 거짓말 같다. 추모식에서는 생명을 구하고자 했던 채원 양의 숭고한 꿈을 기리기 위해 명예소방관증이 수여됐습니다. 참석자들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맞아서는 안 된다며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비극을 막기 위한 사회적 관심, 처벌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채원이가 우리 곁에 있었던 시간과 소중한 추억을 오래도록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비극은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우리는 왜 이 피해를 막지 못했는지 더욱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모식은 채원 양의 기억 공간으로 이동해 헌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 장윤기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늘 열립니다.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보됐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차간 강력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4도, 강진의 낮 기온 23도에 그치면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순천도 1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 한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공장의 호남권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은 데다 일부 기업은 해외 투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기업과 인재를 끌어들이는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어떤 과제를 풀어야 하는지 윤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7,000명 넘는 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는 국내 대표 철강산업 현장입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직원들이 서울과 포항, 여수, 순천 등지에서 장거리 출퇴근을 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고 있습니다. 광양의 교육 정주 여건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중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대학교까지 갈 수 있는 이 광양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심지어 여기 식당, 우리 회사 식당에 아주머니들도 섭외하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같은 제철소가 있는 포항은 포항공과대학교를 중심으로 인재를 지역에서 키우는 구조를 갖춘 반면 광양은 대규모 제철소를 보유하고도 철강 분야 인재 양성 기반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제철소 인근에는 대학교가 있지만 포스코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돼 지역 청년 인재를 육성하는 역할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구성과 맞물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유치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신중합니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반도체 공장 입지와 관련해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장성과 광주를 잇는 첨단 3지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거와 교육, 환경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 유치의 성패는 결국 교육과 연구, 주거와 문화, 교통 등 정주 여건에 달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20조 원의 재정 지원이 주어지는 지금이 경쟁력을 키울 골든타임이라는 겁니다. 첨단 신산업과 관련되어진 이런 인재를 양성을 하고 그 인재가 연결이 된다면 20조라고 하는 재정 투자가 연계되어져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남 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도 교육과 산업, 정주 여건이 맞물리는 성장 구조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통합특별시가 기업이 찾고 인재가 머무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곡성군 죽곡면 압록 유원지 인근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물놀이를 하던 남아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된 11살, 9살 형제는 순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곡성군이 조성한 뒤 민간업체의 위탁 운영을 맡긴 어린이 체험학습 놀이시설입니다. 경찰은 수심이 깊지 않았던 만큼 감전 가능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에 침입해 업주를 성폭행하고 현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18년 만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부 김송현 부장판사는 특수 강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1살 정모 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전주의 한 점포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수사망을 피해왔지만 수사기관이 미제 사건 DNA와 강력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혀 올해 3월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광주와 전남에서 8천여 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전남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모두 8,300여 건으로 전남이 5,100여 건, 광주가 3,1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서별로는 광주 광산경찰서가 1,053건으로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전남에서는 순천경찰서 779건, 여수경찰서 704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사측의 노조 탄압에 대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이어온 광주 글로벌모터스가 7개월여 만에 농성을 마무리합니다.
금속노조 광주 글로벌모터스 지회는 민형배 시장 당선자 인수위의 중재에 따라 노사 집중 교섭을 위해 천막 농성 211일째인 오늘 오전 10시 광주시청 앞 천막 농성장을 철거하고 농성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새롭게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며 농성 종료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민형배 당선자의 인수위인 전남광주 대전환 기획위원회가 오는 25일까지 특별시민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기획위원회는 지난 19일 광주에서 창업 분야 대화를 시작으로 22일 나주, 23일 목포, 24일 여수, 25일 광주 일정으로 현장 소통에 나섭니다. 기획위원회는 특별시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제안들을 종합해 향후 통합특별시 시정 운영과 정책 수립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에서 송영길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 의원의 당대표 출마를 지원하기 위해 결성된 송영길 당대표 출마준비위원회 전남광주는 현재 호남은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혁신하고 차기 정권 창출을 완벽하게 뒷받침할 지도자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중도층까지 포괄하는 통합력과 외교적 네트워크, 광역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송 의원이 적임자라며 송 의원의 출마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화두가 된 지 오래입니다. 그동안은 지자체가 중심이 돼 고독사 고위험 가구를 발굴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민관이 협력을 강화해서 발굴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10년 전 혼자가 된 60대 여성. 다리까지 성치 않아 거동이 불편하지만 주변에 도와주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3년 전엔 언어장애까지 와 사회생활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5년 됐거든요. 내가 할수 못한 지가 마음대로 나가지 못하니까 그게 답답하고 그래요. 의지할 곳은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하는 시청 공무원들 뿐입니다. 이 60대 여성은 지자체가 직접 발굴한 고립 가구입니다. 문제는 실직과 이혼, 가정 해체 등을 이유로 고립을 자처한 사람들은 대면 접촉을 꺼리기 때문에 발굴이 쉽지 않습니다. 이에 지자체가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고립 은둔가구 발굴에 나섰습니다. 1인 가구와 자주 마주치는 편의점주,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원 등과 협력해 고립 위험 가구를 찾아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1인 가구가 거의 차지하고 있어요. 여관이나 원룸 자체를.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 보면은 나는 1,000원짜리 하나, 1,500원짜리 하나 사다가 먹고 가거나. 또 중장년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다가구 주택과 원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활동을 늘려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든가 그다음에 수도검침원,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과 같이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그나마 조금 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시는 이렇게 발굴한 고립 은둔 가구를 대상으로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는 AI 케어콜과 집안의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위험 상황을 감지하는 돌봄 플러그 등의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 지역사회 관심을 바탕으로 한 고립 은둔 가구 발굴 체계가 자리 잡으면서 돌봄 안전망도 더 촘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최근 호남 지역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남 동부청사에서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간담회를 열고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와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해당 사업은 광주, 전남, 전북에서 3개월 동안 이루어졌으며 응급환자의 효율적인 이송을 위해 지침을 재정비하고 이송 지연을 대비한 광역 상황실 활용, 헬기 이송 방법 등을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을 9월 내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이맘때 우리나라 동해에는 고래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 겨울을 보낸 고래들이 극지로 올라가는 건데 그동안 이 고래들이 정확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한 번도 연구된 적이 없었습니다. 울산문화방송이 국내 최초로 민간 연구기관과 함께 이 동아시아 고래 이동 경로 추적에 나섰습니다. 홍상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서 범고래 6마리가 발견됐습니다. 육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바다에서 대형 고래떼가 나타난 건 드문 일입니다. 오, 고래다 크다. 고래다 고래. 그의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는 참고래가, 강원도 속초 앞바다에서는 향고래가 목격됐습니다. 고래 포경이 금지되면서 고래 개체가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물에 걸리거나 선박에 부딪혀 다친 고래는 여전히 많습니다. 고래가 언제 어디로 이동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울산 MBC는 고래 보호를 위해 민간 연구기관인 해양동물생태보존연구소와 함께 3년째 대형 고래의 이동 경로 추적에 나서고 있습니다. 탐사팀은 고래가 회유하는 봄과 가을에 고래를 만나기 위해 먼 바다로 나갑니다. 돌고래떼가 신나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목표로 하는 대형 고래를 만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어쨌든 바다에서 보내는 시간을 많게 지금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간혹 밍크 고래를 만나지만 아직까지 고래 등의 위치 추적기를 달지는 못했습니다. 새끼가 없다거나 그리고 건강한 성체인 개체여야 하는데 이제 그런 조건들에 부합하는 개체는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동아시아 최초로 고래의 회유 경로와 서식지, 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 패턴을 연구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상순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이후 재조명된 충신 엄흥도의 강원도 영월묘가 진짜 묘가 아니라는 주장이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역의 향토사학회는 역사적 기록을 근거로 이 가짜묘 논란은 얼토당토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주문화방송 이병선 기자입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재조명된 충신 엄흥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뒤 멸문지화가 두려워 숨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아들들이 경북 문경과 대구 군위, 울산 울주 등에 흩어져 집성촌을 형성했는데 지난 10여 년 사이에 엄흥도의 실제 묘가 현재 영월에 있는 묘가 아니라 대구 군위에 있는 묘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영월의 묘가 가묘, 가짜 묘라는 겁니다. 하지만 영월의 향토사학회는 영조 때 세운 이 비석만 보더라도 이 같은 가묘 논란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월 엄흥도 묘역 정면에서 오른쪽에 있는 비석에는 1726년 영조 2년 영월부사 윤양래가 쓴 비석문이 있는데 2003년 묘역을 정비하는 성역화 사업 때 이곳에서 발굴된 4개의 비석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엄흥도의 후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 제사가 끊이지 않았고 그 묘소는 8개, 지금의 영월읍 팔괴리에 있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또 현재 군위에 있는 엄흥도의 둘째 아들 엄광순의 묘비에도 아버지 엄흥도를 8개의 장사 지내고 화가 두려워 영남으로 피신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들 묘비에 그 아버지를 발길에 갖다 모셨다 그러면 의당이 발길의 묘수가 지묘가 되는 거지. 그것은 이론이 있습니까? 영조 15년 정초의 승정원 일기도 마찬가지. 엄흥도의 자손을 관직에 써야 한다는 기사가 남아있는데 영남으로 옮겨가 사는 자손들이 본토, 즉 영월을 오가며 묘를 돌봐왔고 유학에도 능하다고 기록합니다. 향토사학회는 이처럼 다양한 문헌 기록에도 불구하고 가묘 논란이 불거진 이상 문화유산을 지역 자산으로 만들어야 하는 영월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03년도 성육화 공사를 할 때 발견된 묘비 4판이 지금 문경에 가 있으니까 진품은 다시 제자리에 갖다 넣는 작업도 필요하고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묘역에 대해서 진묘라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팜플렛 만들어 준비하고 또 모처럼 지역에 찾아온 활기를 지속적인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문중의 일이라고 둘 게 아니라면서 지역 전체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무수히 많은 현수막이 내걸리면서 불태워 없애야 할 폐현수막들이 쌓였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 3년이면 생분해되는 친환경 현수막 장려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여러 지자체들이 조례와 협약은 맺어놓고도 실천은 주저하고 있어서 친환경의 갈 길은 멀어만 보입니다. 전주문화방송 유룡 기자입니다. 거리거리를 가득 메웠던 정치 현수막에 아파트 분양 광고 등 각종 상업용 현수막까지 공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전주시 덕진구에서만 한 해 3만 장이 수거되는 등 전국적으로 연간 1,000만 장 이상의 폐 현수막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바람에 강한 폴리에스테르로 만들어져 썩어 없어지지 않아 대부분 고형 연료라는 이름으로 불태워집니다. 분쇄해가지고 연료 계통으로 사용하는 쪽으로 다시 또 넘겨서 재사용되고는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소각되는 거겠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각은 맞죠. 이런 문제가 지적되면서 지난 수년간 생분해가 가능한 친환경 현수막 도입이 추진됐습니다. 전북에서는 무주를 시작으로 군산과 전주, 완주, 장수 등의 지자체가 친환경 현수막 권장 조례를 속속 도입했습니다. 전주와 완주는 지난 3월 지자체와 산하기관이 내거는 공공현수막은 100% 의무적으로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한다는 협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서별로 어떤 곳은 친환경, 다른 곳은 여전히 일반 현수막을 쓰고 있고 생분해되는 원단인지 여부도 불분명합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제 지방자치까지 이제 친환경으로 좀 가자는 취지로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그 단가가 좀 일반 현수막보다 비싸다 보니까 협약을 맺은 지자체마저도 가격 차이가 적지 않다며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이 현실. 민간에 친환경 현수막을 장려한다는 조례 역시도 정부 예산이 내려오면 실행한다는 계획이어서 친환경은 여전히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방학을 맞은 어린이를 위한 여름 예술학교를 다음 달 17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합니다. 올해 여름 예술학교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영상 창작소와 음악극의 주인공이 돼보는 영어 뮤지컬 등 다양한 분야의 13가지 교육을 선보입니다. 교육 대상은 20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이고 교육 신청은 ACC 재단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과 맞물려 국내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순천대와 목포대의 통합 논의가 재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형배 시장 당선자 인수위인 전남광주 대전환기획위원회는 국립의대 신설 문제와 관련해 전라남도와 순천대, 목포대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의대 설립과 관련한 행정 절차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통합 논의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다음 달부터는 구체적인 협의가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에 착수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늘부터 오는 8월 6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2우주센터 부지 공모를 진행한 뒤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쯤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영민 고흥 군수는 재선 확정 이후 첫 공식 일정으로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제2우주센터 유치를 건의한 바 있어 유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오늘부터 지역 음식점 총 316곳을 대상으로 특별 위생 점검을 실시합니다. 여름철 기온과 습도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와 조리시설 관리 상태, 음식물 재사용이나 위생수칙 준수 여부 등을 살핍니다. 광주시는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이나 고발 조치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구름 많이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광주와 전남 지역에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보됐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길이 미끄럽겠습니다. 차간 강령 넉넉히 두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흐린 날씨가 이어지면서 낮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출근길 기온은 22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만 한낮 기온은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4,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 24도, 강진의 낮 기온 23도에 그치면서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순천도 19도로 출발해 한낮 기온 23도에 그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 한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유지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